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이고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쭉 시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얘 정수가 너 시집살이 평생 하는 거 힘들지 않아? 고부 갈등 있고 그러면 고역이겠지만 난 시부모님 두 분이랑 다 사이가 좋잖아. 시집 온 지 20년 넘으니까 이젠 친정부모님보다 어쩔 땐 시부모님이 더 편한데? 난 도저히 수긍이 힘들다. 난 너보다 결혼 일찍 했지만 여전히 시댁 갈 일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이 별로던데. 뭐, 다 케바케겠지. 우리 시부모님 내외가 원체 자식 사랑이 유별난 분들이라 그런가? 며느리들도 그냥 딸처럼 잘 대해주시거든. 암튼 넌 남편복 시댁복은 타고났어. 그런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시집살이하며 아직은 큰 트러블 없이 잘 사는 거 보면 너처럼 시집살이 적응만 잘 되면 금상첨화지 뭐. 애들 육아도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고 전업주부도 살림에 육아 다 하려면 치고 피곤한데 너희 시부모님은 애들도 잘 봐주시잖아. 그런 편이지. 첫째 둘째 이유식 먹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태 애들 먹을 거리는 시어머님이 손수 다 만들어주시고 시아버지는 또 애들 한글 다 떼어주셨지. 넌 그럼 집에서 할 일이 없겠다 얘. 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시집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라고 타박받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살림과 육아에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화목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좀 유년기와 사춘기를 외롭게 지낸 편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엄마 아빠 두 분은 모두 맞벌이로 바쁘셔서 집에는 늘 저 혼자 있기 일쑤였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전문직이었던 탓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살림을 돌봐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일주일에 몇 번 오셨지만 전 늘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나 기다려주고 저녁밥이나 아침밥도 엄마가 차려주시면 안 돼요? 정수가, 엄마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치과의사잖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집에서 자식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법이야. 희진이네 엄마는 맨날 쿠키도 구워주고 내가 놀러가면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던데. 엄마는 내 친구들 불러서 간식도 한 번 안 만들어주시잖아요. 정수가, 엄마는 대신에 네 생일날마다 근사한 식당에서 제일 큰 눈 빌려서 파티 열어주잖니? 그런 데서 파티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는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싶어서 돈 열심히 버는 거야? 그래도 난 엄마가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정수가. 네 밑에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네가 좀 덜 외로웠을 텐데. 우리 집에 강아지라도 한 명 기를까? 하도 외로워하고 심심해하는 저를 위해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는 강아지를 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1년도 채 못 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리자 제 충격과 상실감은 하늘을 찔렀고 그 이후로는 애완동물도 쉽게 기르지 못했죠. 이런 배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전 언제나 결혼하면 대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좋았고 아이도 웬만하면 많이 낳고 싶었죠. 남편이 제게 처음 결혼하자 청혼했을 때에도 제가 먼저 시집살이를 제안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살림은 일단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 거 어때? 우리 집이 넓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시댁에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1층, 2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 나 어머님, 아버님하고 무지 친하잖아. 난 어려서부터 대가족 꾸려서 북적북적 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라 시집살이도 오케이인데 당신은 어때? 청혼하는 날 시집살이 자진해서 하겠다는 여자는 아마 세상에 너밖에 없을 것 같다. 난 당신도 좋고 당신 부모님도 좋으니까.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불편하실까? 제 기호와는 다르게 시부모님 내외도 저희와 함께 사는 걸 흔쾌히 승낙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가 결혼 2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아버님은 약국을 운영하시다 최근 은퇴하셨고, 저희 시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시부모님 내외도 자식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입니다. 아버님, 그런데 가만 보니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좀 짧으신 것 같네요? 원래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첫째 니가 대학서 디자인 전공해서 그런가? 눈썰미가 좋구나. 한쪽 팔이 짧으신 게 맞군요. 긴팔 셔츠 같은 거 입으신 거 보면 한쪽이 늘 더 길어 보여서 혹시나 했었는데. 저 양반 저리 된 게 다 네 남편 때문 아니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편이 어려서 아주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에 장난꾸러기였단다. 재혁이가 7살 땐가? 강원도의 펜션에 놀러 갔는데 세상에, 펜션 5층 건물 베란다서 놀다가 베란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떨어질 뻔했잖니. 재혁이를 급하게 한쪽 팔로 잡아서 위로 올린다는 걸. 네 시아버지 그때 어깨 탈골돼서 큰 수술 받고 한쪽 팔이 좀 짧아져 버렸잖니. 시아버님은 제 남편과 시동생 두 아들에 대한 부성애가 남다른 분입니다. 약국을 운영하실 때에도 늘 퇴근하고 나서 아들들 숙제를 직접 봐주시고, 또 주말이면 늘 함께 축구를 하던가 산을 오르던가, 주말 일과는 어떤 약속도 잘 잡지 않고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다 합니다. 난 솔직히 네 시아버지와 그다지 100점짜리 금술은 아니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 양반과 평생 사는 건 아니다 생각한 적도 있었지. 그런데 평생 해로하시게 되신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비결? 있다면 딱 하나. 네 시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최고의 아버지였다는 점이다. 비 오는 날이면 약국 문 닫고 본인이 우산 챙겨 아이들 학교 책임지고, 고3 수험 생활 내내 아들들이 공부하다 잠들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잠 안 자고 책을 읽든 같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혼하면 우리 아들들한테 저런 아빠를 어찌 만들어주나 싶은 생각에 이혼 생각 같은 거 접을 수밖에 없었단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시아버지는 제 남편과 시동생이 시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직접 육아일기를 쓰신 분입니다. 요즘이야 열혈 아빠들이 많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도 많은 시대이지만 저희 시아버지 세대에서 그런 열혈 아빠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시아버지의 그런 헌신과 애정 때문인지 제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아버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도 거스를 줄 모르고 무조건 따르는 효자들입니다. 사실 5년 전쯤 시아버지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도 신장이 안 좋으셨는데 3년 정도 투석을 하시다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했던 거죠. 가족들은 그때 모두 걱정하며 기증자 적합 검사를 받았고, 시동생이 가장 기증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너희들이 그런 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아버지가 아픈데 그럼 우리가 그런 검사 안 받고 누가 받아요? 내가 청각을 다투는 상황도 아니고 천천히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이나 그런 기증자분들 순서를 기다리는 게 도리에 맞다. 하루라도 빨리 이식 수술을 받는 게 아버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나 건강하자고 멀쩡한 아들 배에 칼대는 아비는 되고 싶지 않구나. 내 뜻은 가상하다만 난 네 신장 받을 수 없다. 아버지, 재석이는 건강하고 병원에서도 이식 수술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허, 그거 참 시끄럽구나.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 신장 받으면서까지 내 생명 연장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 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라.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한사코 시동생의 신장을 기증받는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 아버님을 설득해봤지만 헛수고였죠.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투석에 의존하시던 시아버지 건강은 나날이 악화일로를 걸었죠. 하다못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이식수술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당신 뜻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람은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이런 식이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의사가 경고하는데 제발 그 고집 좀 꺾읍시다. 네? 안 돼. 그러고 싶지 않소. 아버님 이렇게 힘들게 투병하며 하루하루 악화되시는 거 보기 너무 힘듭니다. 아내인 저도 다 오케이한 일이니 아버님 염려 마시고 민석이 아빠 신장기증 받아 수술 받으세요. 네? 너까지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둘째 네 뜻은 가상하다만. 아버님, 이렇게 투병하시다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저 민석 아빠한테 평생 원망 들어요. 그 사람 얼마나 효자고 아버님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자박하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 게다. 아버님, 저 타박 드는 게 걱정이 아니라 진짜 아버님 이러다 잘못되실까봐 그래요. 신장 이식 수술은 공여자보다 이식받는 수여자가 더 위험성이 큰 수술이래요. 민석 아빠는 병원서도 다 괜찮을 거라고 판명 나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님.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선뜻 내키는 일이 아니란다. 아버님, 민석이 아빠 건강은 제가 책임지고 살뜰하게 보살피겠습니다. 그 사람 이식 수술 받는다고 최근 술, 담배도 다 끊었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식 수술 받으세요. 네? 너까지 나서서 이러니까 내가 더 면목이 없구나. 아버님께서는 결국 동서까지 나서서 간곡히 설득한 끝에서야 겨우 이식 수술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상태가 아주 악화되기 일보 직전에 겨우 이뤄진 이식 수술이었죠.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고 시아버님도 예후가 좋아 하루하루 회복해서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상태이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이식 수술을 받으신 후 사후 관리를 한다고 음식이며 운동하는 시간 등을 철저하게 체크하십니다. 당신 운동할 시간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와요. 알았어. 당신도 그렇고 큰애도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저녁은 나가서 외식이나 하고 들어오지. 밖에 식당밥 당신이 먹을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저녁은 샤브샤브 한다고 장 받아놨으니까 운동 마치고 천천히 들어와요. 고생해 그럼. 시아버지가 오후에 운동을 나가시면 저녁 식사 준비에 바로 돌입하시는 시어머님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신장이 안 좋으시다 보니 식사를 까다롭게 챙겨야 합니다. 저염식을 해야 하고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하면서 또 적당히 단백질 섭취도 신경 써야죠. 염분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아버님을 위해서 시어머님은 손수 집에서 저염식 간장까지 만드십니다. 어머니, 뭘 끓이시는데 이렇게 냄새가 좋아요? 네 시아버지가 그냥 간장을 먹으면 안 돼서 채수 달여서 저염 간장 만들어봤는데 냄새가 제법 좋구나. 우와, 건강한 제가 먹어도 맛있는데요, 어머님? 오늘 샤브샤브 먹으면서 양념간장으로 곁들여도 되겠지? 아버지는 이 저염간장 드시게 하고 너희들은 그냥 간장 더 타서 먹으면 되겠다. 어머님, 식사 준비 벌써 다 하셨어요? 동서 왔어? 네. 어머님께서 오늘 저희 식구들 같이 와서 저녁 먹으라고 해서요. 민석이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 그러려고 했는데 아는 형 집에서 게임하고 피자 먹는다고 해서요. 서방님은? 한 30분쯤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히나 보더라고요. 그래, 준비 다 됐으니까 동서는 손만 씻고 와. 매번 와서 밥만 먹고 가니까 죄송하네요. 설거지는 제가 다 하고 갈게요, 형님. 아니야, 나도 한 거 하나도 없어. 동서 알다시피
식사 준비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 동선의 부부가 사는 집은 저희가 사는 집과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사는 동선이죠. 동선은 저처럼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 살며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냅니다. 동선은 성격이 싹싹하고 저처럼 어른들과 같이 지내는 걸 싫어하지 않는 타입이라 동선의 부부까지 해서 가족 식사도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시동생이 신장이식 수술 공여자가 돼서 수술 받을 때 극구 반대하시던 시아버지가 뜻을 굽힌 데는 동서의 역할이 컸었죠. 그런 동서를 두고 주변에서는 다들 착한 효부라고 칭찬했었습니다. 나 아는 영감 한 명도 간이식 수술인가를 하게 됐는데 아들은 얼마든지 수술 받겠다고 기증하겠다는데 며느리가 하도 펄펄 뛰며 반대를 해서 수술 못 받았다잖아? 그래? 우리 집은 영감이 아들 신장 받을 수 없다고 뻗대는 걸 며느리가 설득해서 수술 받게 됐는데 우리 집하고는 반대네. 자기 며느리가 진짜 그랬어? 어머 세상에, 정말 심성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 뒀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들 잘 없는데. 그렇지? 내가 첫째도 그렇고 둘째까지 며느리들을 다 잘 봤어. 둘 다 착하고 시부모를 친정부모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 고부 갈등 없이 며느리들하고 그리 잘 지내는 것도 참 복이다 복.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비롯 둘째 동서 자랑을 은근히 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희 동서가 좀 낌새가 많이 이상합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통가을에처럼 시댁 방문을 하던 동서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 걸음을 뚝 끄는 겁니다. 처음엔 뭐 저나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얘 첫째야, 요즘 둘째네한테 무슨 일 있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사흘 걸러 우리 집에 들락거리던 애가 통 얼굴을 안 비추니 하는 소리다. 안 그래도 오늘 별일 없냐고 전화를 해봤는데 목소리가 좀 부르퉁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저녁 나절에 실은 전화를 해봤는데 목소리가 좀 퉁하더라고. 동서가 저나 어머님께 뭐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글쎄, 너하고 나한테 서운할 일이 뭐 딱히 있겠니? 저도 별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저러니까 좀 이상해서요. 뭐 별일 아니겠죠? 그래도 갑자기 시댁걸음 자주 하던 애가 안 오고 목소리도 이상한 게 네가 내일 한번 둘째를 찾아가 봐라. 점심이라도 네가 사주면서 넌지시 한번 떠봐. 너나 나에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지.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하도 걱정하시는 소리를 하며 부탁하시길래 다음날 바로 동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동서를 계속 설득해서 동서가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을 찾아갔죠. 동서, 여기 식당 좋아하잖아.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많이 먹어. 네, 고맙습니다, 형님. 그런데 제가 요즘 입맛이 별로 없네요. 어디 뭐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 뭐 제가 아프다기보다는 말끝을 흐리는 동서의 낯빛이 평소와 다르게 무척 어두운 겁니다. 뭔가 일이 있긴 있나 보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이것저것 동서에게 질문을 했죠. 동서, 뭐 서방님하고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제가 민석 아빠랑 나쁠 일이야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 흠이라면 그저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서방님하고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아니에요, 그런 거. 효심 지극한 거야 칭찬할 일이지. 욕할 일이 아니죠. 그런 말을 하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는 동서였습니다. 동서,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동서가 집에도 통 찾아오지 않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뭐, 나나 어머님께 서운한 거라도 있어? 그래서 그래? 아, 어머님이나 형님께 서운한 거라뇨. 저 그런 거 없어요, 형님. 그런 것도 아니면 사흘 걸러 한 번은 시댁걸음하던 동서가 왜 갑자기 발길을 뚝 끄는 거야. 전화하면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게 냉랭하고. 사람이 늘 기분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야 하지. 그런데 동서는 쾌활하고 웃음도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뚜하고 차가워지니 좀 이상해서 그래. 형님은 솔직히 말해서 시집살이 하는 거 좋으세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기사, 형님은 하늘이 내린 며느리고 시집살이 타고난 체질이신데 이런 질문하는 제가 어리석네요. 뭔가 좀 삐딱한 동서의 말을 들으며 단단히 빈정상한 일이 있긴 있구나 짐작만 해보는 저였습니다. 동서, 그렇게 괜히 빙빙 돌려 신경질만 내지 말고 솔직히 한번 말해봐. 나한테 뭐 서운한 일 있었어? 아님 어머님이야? 아, 치. 형님, 은근히 답답하고 말귀 잘 못 알아먹으시네요? 그런 게 없다는데도 왜 자꾸 최근하듯 같은 말을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동서가 예전 같지 않고 시댁에도 안 오니까. 시댁에 자꾸 가는 거 좋은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딨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서 원래는 시댁 기분 좋게 자랐잖아. 어머니 만든 반찬 친정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하면서 매일 들고 갔고. 그건 제가 요리 솜씨 젬병이라 반찬값 아낀다고 립서비스한 거예요. 원래 시댁이 집이랑 가까운 거 솔직히 전 싫었어요. 아니, 그럼 왜 이사는 시댁 근처로 온 거야? 애초에 이사를 이 동네로 오지 않았으면 된 거잖아. 어머님이나 아버님 누구 하나 강요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러게요. 제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이제라도 좀 솔직하게 살고 싶네요. 자꾸 시댁걸음하는 거 제 비위에 영 안 맞아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시댁에 온다 안 온다 그런 잔소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빽 소리 지르듯 말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는 동서였습니다. 전 돌변한 동서의 태도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서 잠시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평소 살갑고 저와 사이가 무척 좋아서 어머, 이댁 며느리들은 보면 형님 동서네가 아니라 자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무 보기 좋네. 그렇죠. 우리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서로 합이 잘 맞고 잘 지낸답니다. 얼굴이나 성격도 둘이 많이 닮았고요. 암튼 복이 넘쳐나는 집은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대굴대굴 문제 하나 없이 만사가 잘 굴러간다니까요. 보면 사모님 댁이 딱 그래요. 부부 금슬 좋지, 자식 농사 잘 지었지, 며느리들 착하지. 자매처럼 사이가 좋고 살갑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나는 저와 동서였는데 갑자기 변한 동서의 태도에 적응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 마음을 풀고 들어오라는 시어머니의 부탁이 있었는데 뭐라고 전달할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둘째랑 점심 먹었니? 그래, 둘째가 뭐라든? 그게요, 어머님. 왜, 무슨 일이 있다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 왜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낑낑대기만 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니? 동서가 뭐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 요즘 감기 기운도 있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다고 뭘 많이 안 먹다 보니 기운도 없고 어머님 뵈러도 잘 못 온 거라고 하네요.
저는 동서의 말을 그대로 어머니께 전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런 말도 대충 시어머니께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시댁 오는 게 싫다. 원래부터 시댁 가까이 살기 싫었다. 이런 말을 동서가 했다고 시어머니께 전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암튼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간다. 아, 둘째 걔도 뭐 살 뺄 때가 있다고 다이어트라니? 참, 아휴, 먹어도 살 안 찐다는 음식이라도 좀 만들어서 갖다 줘야겠구나. 호박죽이나 뭐 샐러드 같은 거? 아휴, 어머님 드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동서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 먹으려고요. 그런가? 네, 여자들 다이어트 할 때는 동서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약속도 안 잡고 친구도 안 만나요. 사람 만나면 뭐 먹게 되고 혼자만 안 먹기도 그러니까요. 동서가 그래서 식사하러도 요즘 안 오는 거니까 너무 개념치 마세요, 어머님. 뭐, 네 말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마. 둘째가 내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앤데 밥도 먹으러 안 오니 걱정돼서 그랬지. 전 일단 시어머니를 그렇게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한동안 시간을 벌면서 동서와는 다시 대화를 해보자. 뭐 그런 심산이었죠. 동서가 갑자기 냉랭한 태도를 취하며 시댁걸음을 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며칠 동서의 동태를 살피며 눈치를 보던 저는 커피나 한잔하며 다시 대화를 나눠볼 생각으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동서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동서, 지금 집이야? 안 바쁘면 나랑 커피나 한잔하러 갈래? 근처에 브런치 카페가 새로 오픈했는데 거기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먹을 만하다는데. 형님, 저 지금 병원이에요. 민석이 아빠가요. 동서, 왜 갑자기 울어? 무슨 일이야? 민석 아빠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고 출혈이 심해서 지금 바로 응급수술 들어갔고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전화가 왔네요. 동서, 진정하고 일단 차분하게 기다리자. 서방님 별일 없으실 거야. 지금 병원이 어디야? 내가 당장 달려갈 테니까 기다려, 응? 저는 한달음에 서방님이 수술을 받고 있다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 집도했지만 환자가 출혈이 너무 심해 심정지가 왔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명을 달리했다고요? 병원에 오실 때부터 부상이 너무 심해서 예후가 안 좋긴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유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인데 말도 안 돼. 아유, 저 쟤야 둘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모님도 충격이 너무 컸고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왜 갑자기? 우리 착한 아들이 왜? 교통사고라니 말도 안 된다. 아이고,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시어머니와 동서는 병원 바닥에 둘이 주저앉아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다시피 했습니다. 여보, 그만 일어나. 당신이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우리 둘째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나?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이 명을 달리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데려갈 거면 날 데리고 가지. 왜 생태까지 새파랗게 젊은 우리 민서가범을 데리고 가냔 말이에요. 아유.
가슴을 탕탕 치며 괴롭게 오열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를 겨우 진정시키고 가족 모두가 황망한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눈가가 시큰해진 채 조문객들을 맞는 시아버지의 모습 또한 너무 억장이 무너지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댁 둘째가 그리 효자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명달리한 둘째 아들이 이댁 아버님께 신장이식 수술까지 해줬다잖아. 세상에, 아버님은 저리 건강을 회복했는데 아들이 저리 돼서 어쩌노? 마주오던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그리 됐다잖소.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이런 병고를 당했으니 가족들 상심이 오죽하겠어? 아들도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데 아들 며느리가 제일 안 됐지 뭐.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어? 나이 연로한 부모가 상심이 제일 크지 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 죽으면 마음에 묻는 법인데 그냥 자식도 아니고 지 신장 떼서 본인 살려준 자식이 저리 먼저 명을 달리했으니. 아유, 신장이야. 그때 자식은 건강하고 이댁 아버님은 건강이 위중해서 그리한 건데 그런 말 왜 해? 아니 뭐 나는 그만큼 명달리한 둘째가 효자여다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아버님이 자꾸 듣는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조문객들이 거슬렸지만 나이 지긋한 분들이라 제가 나서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속이 상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눈치가 보이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정신없이 장례 절차가 끝나고 가족들은 모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뭐라도 좀 드셔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정말 큰일 나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테니 넌 개념치 마라. 아버님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정말 우리 재석이가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사고 전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어머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서방님께서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셨어요. 이거 유품으로 정리하라고 동수한테 가져다 줄까요? 뭐? 재석이 휴대폰이 집에 있단 말이냐? 네, 저도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아까 거실 협탁에서 한 며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에 몸져 누워 계시던 시어머님은 갑자기 기운이 나신 듯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 휴대폰을 가져다 열어보시더라고요. 한참을 휴대폰을 서방님이라도 되는 듯 쓸어보시다 울음을 터뜨리는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우리 재석이가 쓰던 휴대폰인데 우리 아들 손때 묻은 물건인데 재석아, 내 아들 재석아. 어머님. 시어머님은 휴대폰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우시다 문득 폰을 열어보시더군요. 생전 서방님 사진을 찾아보시나 보다 하고 전 가만히 시어머니 하는 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휴대폰을 열어보던 시어머님의 표정이 갑자기 경악스럽다는 듯 바뀌는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가 시어머니께 물었죠. 어머님, 뭘 보셨길래 표정이 그러세요? 아니,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문자들이야? 너무 기암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는 시어머니셨고 저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시동생의 휴대폰을 가져다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휴대폰 안에는 시동생과 동서의 충격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 엄마,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어야 해. 당신은 이 상황에서 비밀 지키는 게 중요해? 우리 아버지 성격 당신도 잘 알잖아. 나야 나이라도 젊지만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충격받는 일 피하라고 의사가 여러 번 충고했어.
내 충격은 당신 만약 잘못되면 내가 받을 충격은 상관도 없다는 거야? 여보, 내가 왜 잘못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의사가 당장 투석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장 이식 수술 받으라고 했다면서. 투석받고 이식 수술 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식 수술이 무슨 쌍꺼풀 수술이야? 그렇게 쉽게 얘기하게? 이식 공여자 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어쩌려고 그래? 대체 언제까지 당신 집에 비밀로 하자는 거야? 여보, 아버지가 만약 내가 신장 이식 수술해준 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망가졌다 생각하시면 그 충격 감내하지 못하실 거야. 연로한 아버지께 어떻게 그런 죄책감을 안겨드리라는 거야? 아버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어버린 건 사실이잖아. 이식 수술만 안 했다면 하나 남은 신장으로 어떻게든 버텨냈을 거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여보, 그거야말로 결과론적인 거야. 내가 이식 수술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의사는 문제없을 거라 낙관했어. 원인 불명으로 내가 한쪽 신장이 망가진 건 어찌 보면 내 탓이야. 스트레스 받고 과음하고 과로하고 내가 알아서 건강관리 못한 내 탓이라고. 당신 나이에 한 집안의 가장이 과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는데 당신은 아무리 변명해도 아버님 살리려다가 당신이 죽게 생긴 거야. 여보,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아버지가 그런 말 듣기라도 하신다면 당신은 끝까지 아버님 걱정만 해? 내 걱정은? 민석이 걱정은 안 해? 나 이제 솔직히 정말 아버님이 밉다. 여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어떻게든 당신과 민석이 위해서 건강 회복할 거야. 당신 이식 수술 받으려면 어머님과 형님 부부에게라도 사실을 말해야 해. 가족 중에 이식 수술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검사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문제는 좀 더 고민해보자. 당신 건강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 아니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어.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제발 내 말 좀 들어. 시어머니와 저는 시동생과 동서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대화를 보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지금 몰골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어?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거실로 나오셨고 저와 시어머니는 둘 다 화들짝 놀라 당장 시동생의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아버님, 언제 나오셨어요? 아유, 참, 기척도 없이 귀신도 아니고 그리 갑자기 나온답니까? 아유, 놀래라. 내 집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데 무슨 기척식이나? 둘이 뭘 했길래 그리 놀래? 놀래긴 뭘 놀래요. 첫째가 하도 뭘 좀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부엌으로 끌려가던 참이네요. 당신도 좀 뭐라도 들어요. 이 맛도 없고 밥 생각은 더 없어. 미움이라도 좀 들어요. 당신 속도 내 속도 말이 아니지만 우리 너무 이러는 것도 남은 자식들에게 도리가 아닌 듯 싶네요. 시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미음을 끓이셨고 멀건 미음을 억지로 삼키듯 드시는 시부모님 내외였습니다. 한층 더 수척해진 시아버지 얼굴을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두 분이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첫째야, 둘째네 집에 좀 가보자. 아무래도 내가 가서 속내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러게 어머님, 서방님 사고 나기 전에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둘째가 그런 일 때문에 시댁 걸음도 안 하고 냉랭하던 걸 우린 영문도 모르고 서운하게만 생각했구나.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쏟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당장 동선의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하자 헬쑥한 몰골의 동서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님, 형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몸 추스르고 있을 건 알았는데 그래도 동서가 걱정되어서. 아유, 불쌍한 내 며느리. 불쌍한 내 새끼. 시어머니께서는 수척한 얼굴의 동서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시며 오열을 터뜨리셨습니다. 둘째야, 미안하다. 나는 너희 사정도 모르고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 어머님, 왜 갑자기... 영문을 몰라하는 동서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사고 나기 전날 집에 와서 저녁 드시고 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가셨어. 우연찮게 그 휴대폰 열어봤다가 어머님이 서방님 건강 안 좋아지신 거 다 알게 되셨고. 그런 일이. 둘째야,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너라도 나에게 와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민수 아빠가 어머님, 아버님 아시면 너무 걱정하실 거라고 한스컵 알리는 통에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입 닫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미안하다, 둘째야.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구하지 못할 망정 그리 건강을 상하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죄인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그의 건강이 나빠져서 한때 원망했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이젠 알아요. 의사도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해서 했던 수술인데 나중에 그의 건강이 나빠진 것뿐인데. 어머님, 한때라도 아버님 원망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유, 아니다. 이 남편이 그 지경이 됐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면 그게 사람이니. 나는 다 이해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미안하고 영감이 미안할 일이다. 아유. 아버님한테는 혹시라도 민석이 아범 아팠던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머님, 그 사람 불의의 사고로 용 달리한 마당에 아버님이 그 사람 신장 이상으로 투병했다는 얘기 아셔서 좋을 게 없어요. 살아선 적 민석이 아빠 소원이 본인이 아픈 거 아버님이 모르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발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유, 그간 네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거니. 아유.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동서였습니다. 형님께도 그간 죄송했어요. 제가 사정도 말씀 못 드리고 속만 상해서 그렇게 뚱하니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용서하세요. 아니야, 동서. 내가 동서 입장이라도 그랬을 거야. 다 이해하니까 마음 쓰지 마, 동서. 동서는 상심과 슬픔 속에서 거의 몸져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동서를 최대한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 시동생의 49제가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정성껏 시동생의 49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 독실한 불교 신자고 서방님도 생전에 자주 찾곤 했던 사찰에서 49제를 치렀습니다. 여보, 우리 재석이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잘하면서도 속 썩이는 일 하나 없이 반듯하고 착하기만 하던 녀석이니.
여보, 그만 우세요. 남은 사람이 길게 울면 망자가 쉽게 떠나지 못한다잖아요. 그래, 재수가. 이 예배도 모자나. 너 곧 따라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당신 우는 거 타박했는데 내가 또 눈물이 나오네요. 우리야 먼저 떠난 재석이를 마음에 묻는다지만 젊은 민석이 애미랑 민석이가 또 걱정이구만. 민석 애미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먹고 살 요량이라도 좀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당신과 상의하려 했는데 우리 이참에 상속이나 재산 정리 깔끔하게 마치는 게 어때요? 시동생의 49제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 내외는 저희 부부와 동서에게 상속 재산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 몫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돈을 버팀목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니 베이킹 자격증을 따더니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어요. 동서, 커피 맛이 괜찮은데? 머핀이며 케이크도 맛있고. 동서가 이런 데 재주 있는 줄은 몰랐네? 민석 아빠 갑자기 명 달리하고 정말 같이 따라가고 싶다 생각 들다가도 민석이 생각해서 마음 다 잡곤 했어요. 큰 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죠 뭐. 커피 맛도 좋고 빵도 맛있어서 장사 잘 될 거야. 감사해요 형님. 제가 이런 가게 빨리 오픈할 수 있었던 것 다 어머님 아버님 배려 덕분이죠 뭐. 어머님 아버님은 그저 동서가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길 바라셨으니까. 참, 두 분 오실 때가 됐는데 나가볼까요? 안 그래도 저기 들어오시네. 동서가 카페를 오픈하고 저희 가족은 제일 먼저 매장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서가 카페를 오픈하기까지 나름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부지런히 자격증도 따고 또 한동안 여러 카페에서 경험도 쌓은 동서가 무탈이 카페를 시작하게 되어서 시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셨죠. 둘째야, 카페가 아주 예쁘고 분위기가 좋구나. 커피 맛도 좋고. 그간 고생 많았다. 네가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주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줘서 기특하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아버님, 건강은 요즘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다 마다. 너는 아픈 데는 어디 없니? 저는 건강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정말 건강해야 한다. 이제 민석이에겐 너밖에 없는데 네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이렇게 후적거려? 이리 좋은 날. 그러게 말이요. 나이 드니 추책만 느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감기가 무량하고 또 돌아가신 서방님 생각에 그리 눈물을 글썽거린다는 걸 가족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생전 시동생의 똑 닮은 동서의 아들이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와 시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단다. 민석이는 학교 끝나고 오는 길이니? 네, 오늘 엄마 카페 오픈하는 날이라서 학원은 그냥 제끼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오늘 같은 날은 학원 빠져도 괜찮아. 아버님, 민석이가 공부에는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녀석이 오늘도 학원 빠질 핑계 생겨서 아마 신났을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진짜 엄마 카페 오픈 축하해주려고 일찍 온 건데요. 그럼 축하해줬으니까 다시 학원 데려다 줄까? 아이 참, 엄마, 식구들 이렇게 다 모였는데 산통 깰 거예요. 제가 학원 가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서운하실걸요? 아유, 그래, 맞다. 오늘은 이 할애비가 서운하니 학원은 하루 쉬렴. 할아버지 최고.
귀엽게 애교 부리며 시아버지 품을 파고드는 민석이었습니다. 에휴, 애교 많고 녹살 좋은 것까지 지혜비를 쏙 빼닮아서는. 민석이가 서방님을 쏙 빼긴 했어요. 외모나 성격이나. 그리운 우리 둘째 얼굴을 손주 녀석 얼굴에서 찾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민석이를 보는 시어머니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시동생의 비밀, 생전 서방님이 신장병으로 투병하던 사실을 모르세요. 이미 고인이 된 서방님이시고 살아생전 본인의 투병 사실을 아버님이 모르길 간절히 원했기에 서방님의 뜻을 존중하고자 저나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는 단단히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석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 은퇴하면 같이 카페를 하자고 종종 말을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 건지 제가 결국 카페를 오픈하게 됐네요. 혼자 운영하려니 힘들지는 않아? 뭐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가게 구석에서 혼자 커피 볶다 보면 민석 아빠 생각도 많이 나요. 그 사람이 커피 볶는 냄새를 참 좋아했거든요. 동서, 그래도 참 대단해. 이렇게 꿋꿋하게 카페도 잘 운영하고 민석이랑 잘 지내는 거 보면. 민석이가 하도 지 아빠 붕어빵이라 민석이 보면서 위로도 되고 또 그 사람도 많이 생각나고 그렇죠 뭐. 성격도 외모도 붕어빵이니 민석이도 아마 서방님처럼 엄청 효자일 거야. 그럴까요? 그 사람 너무 효자라. 명 달리하기 전에 저랑 다퉜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미안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바가지 긁지 말고 그 사람도 존중해 줄걸. 그런 후회 많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 어찌 바가지 안 긁고 배겨? 병원서 당장 이식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나라면 동서보다 더 했을 거야? 그때 괜히 형님께 짜증 부려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그런 말 마. 서방님 아니었음 우리 그이가 했을 수술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짊어진다고 서방님이 건강 상하신 건데 내가 되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웃으며 커피를 볶는 동서의 얼굴에 시동생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먼저 떠난 망자는 말이 없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고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다는 게 참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마음 착한 동서와 민석이의 앞날에 환하고 예쁜 꽃길만이 펼쳐지길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